안녕하십니까. 박훈탁TV입니다. 이스라엘의 방공망에 구멍이 숭숭 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자율구독료 부탁드립니다. 한국연합뉴스가 이란이 현지 시간으로 지난 13일 밤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 공습 당시 극초음속 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고 모두 표적에 명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 측은 이란 미사일이 네바틴 공군기지와 라몬 공군기지에 떨어졌으나 피해는 크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슬람 혁명수비대 항공우주군 사령관 알리 하지자데 준장은 구식 무기와 최소한의 수단을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 단계에서 우리는 호람 샤히르, 세질, 샤히드 하이 카셈, 카이바르 셰칸2 및 하이퍼소닉 2 미사일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주장과 달리 이란은 극초음속 미사일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란은 무슨 수로 이스라엘의 촘촘한 방공망을 뚫었을까? 이 수수께끼를 풀기 전에 먼저 오해를 풀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방공망은 전혀 촘촘하지 않으며 거미줄보다 약합니다. 이스라엘 방공망은 70km 상공까지는 소위 아이언돔, 300km까지는 데이빗 슬링, 2400km까지는 에로3 미사일로 막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란의 구형 데즈풀 미사일, 에마드 미사일, 케이바르 셰칸1 미사일에 다 뚫려버렸습니다. 여기서 오른쪽 하단의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오른쪽 하단에 70km까지는 아이언돔, 300km까지는 데이빗 슬링, 2400km까지 에로3로 막는다는 것이 이란의 방공망입니다. 이란 방공망이 이 네게브 사막에 있는 네바틴 공군기지와 라몬 공군기지에 있는데 이것을 이 구형 데즈풀 미사일, 에마드 미사일, 케이바르 셰칸1이 다 뚫어버렸습니다. 네게브 사막에 있는 미국 감시소의 데이터와 테헤란의 공격을 36시간 전에 미리 통보받은 이스라엘의 통합 방공 시스템에도 불구하고 여러 이란 미사일이 목표물을 성공적으로 타격했습니다. 미국 방송국은 이스라엘의 방어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서 수집된 데이터를 사용하여 이란의 미사일 발사를 모니터링합니다. 그러나 영공을 방어하는 요르단과 정보를 제공하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를 포함한 다국적 연합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방어선은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의 공격 이전에 GPS 교란을 시도했지만 그 노력은 헛된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이러한 전자전 조치로는 이란의 탄도미사일에 대응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과 동맹국들은 이란이 진정한 약속 작전으로 불리우는 이스라엘에 대한 이란의 4월 13일 보복 미사일 공격이 수백 대의 미사일과 드론을 발사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란 측의 유리한 추정에 따르면 미사일은 50에서 60발만 발사되었고 그중 9에서 9에서 15발이 지정된 목표물을 타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만약 위 추정이 정확하다면 이스라엘군이 주장하는 요격률 99%는 50에서 60%로 떨어집니다. 이란이 발사했다는 미사일 수에 대한 이스라엘의 주장은 가드르 미사일에서 나온 미끼까지 포함하면 부풀려질 수 있고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미사일 방어 성능에 대한 상황이 훨씬 더 암울해 보일 것입니다. 개발된 지 20년이 되었지만 가드르 미사일은 미끼 탄두를 배치하여 이스라엘의 에로2 요격 능력을 소진시킴으로써 효과적인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우주를 이동하는 동안 가드르는 약 10개의 미끼 탄두를 방출하여 에로2가 이란 미끼 10개 각각 10개의 요격체를 발사하도록 유인하여 적의 군수품 제거를 소진시킵니다. 데즈풀 미사일은 600에서 700kg의 탑재량을 갖춘 소형의 비용 효율적인 미사일로 점령된 북부 골란에 있는 이스라엘 정보기지를 공격하는 데 특별히 사용된 것으로 보이며 범위 제한 내에서 전력적 배치를 보여줍니다. 이것은 무게가 약 6톤에 불과한 1단형 미사일이지만 이스라엘에 도달할 수 있으나 사거리가 약 1000km에 불과해서 네게브 사막의 네바틴 공군기지에는 도달할 수 없습니다. 에마드 미사일은 약 10년 전에 개발되었고 이스라엘의 에로3 및 미국의 SM3와 같은 최신 대공 방어 시스템에 대한 이란의 대응책을 테스트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재진입 전에 요격을 피하기 위해서 팽창 가능한 미끼를 우주에 방출합니다. 케이바르 셰칸1, 케이바르 셰칸2가 아닌 초기 모델이 이스라엘의 에로3에 대한 이란 혁명수비대의 답변입니다.
K바르 셰칸 1은 2022년에 이란 혁명수비대 항공우주군에 배치되었고 비행의 최종 단계에서 에로, 패트리엇 및 데이비슬링을 포함한 여러 방어 시스템의 요격을 피하도록 설계된 공기역학적 기동을 수행합니다. 펀치를 피하는 복소에 비유되는 이러한 기동은 방어 시스템의 대응을 지연시키거나 여러 요격 장치를 배치하도록 하여 요격 프로세스를 복잡하게 만들어 전반적인 효과를 감소시킵니다. K바르 셰칸 1은 이스라엘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원격 발사 모드로 강제 실행시킵니다. 즉 단일 미사일에 대해서 여러 개의 요격기가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이 지적한 대로 9번 명중으로 확인된 이 미사일의 효율성은 최신 이란 혁명수비대 모델보다 한 세대 뒤처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사일 기술의 상당한 발전을 나타냅니다. 바로 이 미사일이 네게브 사막의 네바틴 공군기지와 라몬 공군기지를 명중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이란 언론은 하지자데의 말을 인용해서 이 단계에서 우리는 이란의 첨단 미사일 무기고인 코람 샤흐르, 세질, 샤히드 하지 카셈, K바르 셰칸 2, 하이퍼소닉 2 미사일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란이 이번에 공격에 사용하기로 선택한 미사일의 종류와 수량은 단순한 군사 전술이 아니라 이스라엘 방공 시스템의 한계를 보여주고 취약점을 노출시키려는 정치적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 개의 이란 탄두가 이스라엘의 방공 시스템을 관통했고 중요한 목표물을 공격하면서 정치 군사적 상황이 바뀌는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즉 이란은 구형 탄도 미사일을 사용해서 이스라엘의 방공망을 돌파해 이스라엘의 구멍숭숭난 방공망을 드러냈습니다. 이란이 마음만 먹으면 이스라엘의 어떤 장소도 명중시킬 수 있음이 입증된 것입니다. 그런데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슬람 혁명수비대의 고위 장교는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할 경우 이스라엘의 핵무기를 공격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준장 아흐마드 하그 탈레브는 타스님 통신에게 이스라엘의 핵무기가 식별되었고 모든 표적에 대한 필요한 정보가 우리의 처분에 따라 대응할 수 있다고 주장했고 우리는 강력한 미사일을 발사하고 그 목표물을 파괴할 수 있는 방아쇠를 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제안보감시기관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시프리에 따르면 서예루살렘은 중력 핵폭탄 30개와 중거리 탄도미사일용 핵탄두 50개를 포함해서 약 80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하그 탈레브 준장은 이란이 가상의 작전을 위해서 어떤 장소를 고려했는지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방공망이 아무짝에 쓸모없음이 여지없이 드러났는데 어처구니 없게도 한국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방공망을 답습하고 있습니다. 수백 개의 미끼 탄두를 방출하여 이스라엘과 미국의 고가 미사일 재고를 소진하는 이란의 미사일 공격 전술은 러시아를 침공한 나폴레옹과 히틀러를 골로 보낸 러시아의 소모전 워 오브 어트리션 전술을 그대로 따른 것입니다. 목표물 명중 직전의 종말 단계에서 보여준 이란 미사일의 회피 기동은 러시아 수학의 승리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